네, 스템 연구소와 함께하는 미국 의대 치대 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스템 연구소 폴정 박사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폴정입니다. 네, 박사님 이제 대학 합격했다는 소식들이 들리면서 또 아이들은 나 의대를 갈 거다라는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 학생들은 이미 이제 대학교 신입생이 되면서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지금 대학 합격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어요. 네. 저희도 일부 몇 명쯤 지도를 했는데 다행히도 하버드도 합격을 했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의대 치대 준비를 하겠다 하는 이런 학생들은 사실 대학 합격했다고 해서 쉽게 이렇게 놀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 오는 학생들한테 일단은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학교를 어디로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런 결정을 문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 뭐 어느 학교가 좋겠다 이런 조언도 꽤 많이 해주었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가기 전에 방학 동안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흐트러지고 그럴 시기에 의대를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많아서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해보니까 여행도 좀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는 학생들일수록 생각의 폭이 깊어지기 때문에 경험을 좀 많이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시간이 많을 때 뭐 EMT라든가 이런 라이센스를 따 놓으면은 나중에 학교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좀 더 퀄리티 있는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자격증부터 빨리 따놔라 이렇게 권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봉사할 곳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학 들어가서 봉사하는 걸 찾는 거 보면 단기간에 봉사할 수 있는 걸 많이 찾아요. 근데 뭐 타주로 간다 하더라도 방학 때마다 집에 올 거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꾸준히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내지 않더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이런 봉사 기관을 찾아서 봉사하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의대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점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소셜 저스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도와준다거나 뭐 이러한 활동, 사회 정의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게 미국 사회에서 점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대에서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소셜 저스티스 쪽으로 활동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세분화해서 써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회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홈리스를 위한 활동을 한다거나 어떤 그 사회 정의를 위한 그거를 규정 짓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보면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들이 되게 딴 학생들이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했을 때 눈에 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할 거는 굉장히 많아요. 다만 단발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찾아놓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하던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가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대학 합격한 학생들 상담을 요청을 했을 경우에 대학 진학을 위해서 했던 그 어플리케이션을 저희한테 보내라고 해요. 성적표하고.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이 활동한 내역을 쭉 보고 이것은 계속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코멘트도 하고요. 특히 저는 스포츠나 취미 활동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의 독특한 취미가 있는 학생들은 이거는 절대로 스탑하지 말고 계속해라 이렇게 많이 권하고 있어요. 봉사 중에서도 좀 그래도 유독 이거는 참 좋다, 어드밴티지가 있다 뭐 이런 봉사가 좀 있나요? 많은 학생들이 의대를 가겠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하는 게 큰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원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큰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봉사는 사실 심부름이나 뭐 안내하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것보다는 의대에서 강조하는 거는 조그만 병원이든 아니면 양로원이든 실제 환자들을 직접 도와주거나 아니면 의료진을 직접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활동을 굉장히 크레딧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차라리 이 주변에 뭐 시니어 홈이라든가 이러한 장애가 있는 뭐 어린 아이들
또 이런 학생들을 직접 도와주는 이러한 활동이 네. 굉장히 좋고요. 네. 요 주변에도 보면은 교회나 이런 데서 장애우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 장애우들하고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뭐 운동도 하고 하는 이런 활동을 네.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 되게 좋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러닝메이트라고 해서 장애우들 친구가 되어주자 하는 뜻으로 1대1 매칭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네. 수영장도 가고 또 보울링장도 가고 또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쇼핑센터 가서 장애우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교회나 이 장애우 협회나 이런 데서 그런 활동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네. 그런 활동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저희 학생이 그런 활동을 한 것 같고 에세이를 썼는데 아, 굉장히 그렇죠. 호평을 받았어요. 의대에서요. 네, 네. 본인의 또 경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그 쉐도잉과 봉사활동은 다르잖아요, 박사님. 분명 다르죠. 그러면은 지금 대학 신입생 학생들은 쉐도잉까지는 지금 준비할 필요는 없는 걸까요? 아직은 좀 잃는 그쵸? 것 같아요. 네, 예. 봉사활동까지. 근데 네. 기회가 있는데 안 할 필요는 없는데 아, 쉐도잉은 의대에서 얘기하는 쉐도잉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의대 지원을 했을 때에 의대에서 체크를 하는 것 중에 가장 최근에 한 쉐도잉이 네. 언젠가 요거는 그렇죠. 체크를 해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왕창 뭐 했다고 해서 쉐도잉이 다 됐다 하는 게 아니라 한 10시간, 20시간이라도 네.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대학에 입학할 때는, 와, 나 의대 갈 겁니다. 어머님들도 그러세요. 우리 아이는 프리메드 트랙 밟고 있어요. 의대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점점 2학년, 3학년 되면서 그 이야기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경우도 또 많죠. 많죠. 네. 처음에 이제 대학 들어갈 때에 의대 가겠다, 치대 가겠다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학점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제 포기하는 그쵸.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명문대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의대 가겠다고 했다가 이제 학교를 다녀보니까 의대가 다가 아니구나. 너무 좋은 분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로를 바꾸는 학생들이 있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제 동부 명문대 다니는 학생이 처음에 저희한테 이제 뭐 컨설팅 의뢰를 했을 때 제가 확답을 자꾸 요구를 했어요. 너 정말로 의대를 갈 거냐? 너는 내가 봤을 때는 딴 거를 해도 무척 잘할 학생인데 정말로 의대를 갈 거냐? 부모님한테도 확답을 받고 학생한테도 계속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의대를 가겠다 해서 결국은 저희가 지도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딴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래서 내가 이제 명문대 다니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친구는 딴 쪽으로 해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학생이다 했을 때는 저희가 지도를 맡기 전에 그걸 몇 번씩 확인을 해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또 MCAT 때문에도 난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의대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가장 힘든 게 못하면서요. MCAT 준비예요. MCAT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고 그리고 또 MCAT 점수가 안 나올 경우에는 진로를 바꾸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가 매년 그 MCAT 캠프를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 개인 상담을 꾸준히 해주고 있는데 좀 안 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안타까운? 그렇죠. 예. 굉장히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점수는 안 나오고 이런 경우에 저희는 약간 치대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권하기도 하고 일부는 MD가 아니라 디오스쿨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상담을 해서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다 이제 어그리하게 되면은 진로를 조금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편하게 진학하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들어보면은 일단은 본인이 의사가 되고 싶으면 사명감이 먼저 좀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경우는 네.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확실히 되지 네. 않은 학생들 의대에 다니면서도 계속 갈등을 해요. 계속 흔들리는군요. 그렇죠. 내가 딴 쪽으로 해도 잘했을 텐데 꼭 의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벌써 내 친구들은 그렇죠. 다들 취업해서? 돈 벌고 네. 있는데 나는 돈 벌려고 하면은 몇 년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워낙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갈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근데 대개 이제 자기가 어떤 분야에 발을 디디며 따라서 원래는 이 길이 아니었어도 또 적응해가는 학생들도 꽤 많아요. 그 의사가 되는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뜻이었건 아니면 딴 뜻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의대를 들어갔을 경우에 네. 또 하다 보면은 또 좋은 아. 의사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저희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부모님 원망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의대 졸업하고 레지던시 할 때는 잘했다. 예. 너무 이제 부모님 말씀이 맞았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중간중간에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고 또, 이 길이 아닐 땐 또 다른 길도 또 한번 추천해 주시고, 이게 스템 연구소의 또 역할이신 것 같아요, 항상. 근데 꼭 의대를 나왔다고 해서 네. 환자를 보는 의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요즘은 추세가 의대를 졸업하고 곧바로 뭐 로스쿨 간다거나 아니면은 MBA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딴 쪽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또 다른 길들도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예. 항상 선택의 길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사명감이 있을 때 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름방학 동안 스템에서 하는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 어떨까요? 이번에 대학 신입생들 좀 가능할까요? 뭐 고등학생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대를 준비한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적극 추천을 해요. 저희가 매년 이제 의대를 지원을 하는 학생들 보면은 확실히 아프리카 가서 단순히 봉사가 아닌 이런 쉐도잉이나 이런 아프리카의 질병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갖고 발표한 경우 의대에서도 되게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 그러한 연구 과제를 갖고 리서치하는 의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의대 확실히 잘 가는 편이었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를 또 매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번 아프리카를 가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네. 매년 꾸준히 저희가 도와주고 있어요. 네. 그런 참여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아프리카에 있는 의대생들하고 연결을 해서 계속 활동하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네.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네. 특히 스템 연구소의 아프리카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그냥 봉사활동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더 좀 이렇게 의대 입장에서도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거는 인터뷰할 때 보면 많이 느껴요. 네네. 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아프리카에서 활동한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그런 질병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은 이제 여행이 너무 이제 네. 자유화돼 있다 그쵸.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이러한 질병이 그쵸. 미국에서도 맞아요. 전 나타나고 세계 있잖아요. 금방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어떤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이제 봉쇄를 네네네네. 하고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갔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퍼지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쪽 분야를 지금 연구 많이 하고 있어요.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대학 신입생이 되는 이제 시니어 학생들 가장 신나고 좋을 텐데, 대학 신입생이 돼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학점 유지라고 보면 될까요, 박사님? 저희가 프리메드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뭐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를 잘했어도 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AP 과목하고 대학에서 배우는 대학 과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한 8월 달 정도에는 네. 가을 학기에 배울 과학 과목은 미리 공부를 하고 가라고 권하고 있어요. 네. 1학년 때 그 GPA 때문에 흔들리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죠. 은근히. 예,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목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1학년 때 아직 대학 생활에 적응을 못했는데 마음이 급해서 뭐 제너럴 바이올로지나 아니면 제너럴 케미스트리를 동시에 듣는 경우 있더라고요. 되게 80%는 학점을 잘 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네. 한 과목 적응할 때까지는 그렇게 해나가는 걸 권하고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하는 건데요. 일단 일찌감치 미국 의대 치대 진학을 위한 어떤 로드맵을 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스텝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264-2244, 714-264-2244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스텝 연구소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통해서 한국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요즘에 유학생들도 굉장히 질문이 많고 그렇습니다. 714-264-2244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텝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